안녕하세요. 동남노인복지관에서 한글을 맡고 있는 서성희입니다. 날씨도 이렇게 좋고 꽃망울도 틀라 그러고 아무래도 봄은 봄인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일기를 얘기하는 건 개인 일기고요. 물론 이 난중일기도 개인 일기는 개인 일기지만은 이거는 나라에 대한 큰 전쟁 때 그때 쓴 일기가 돼서 이거는 아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정도로 이거는 의미가 있는 일기라고 그랬죠. 난중일기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 때 쓴 이순신 장군이 쓰신 일기인데 참 대단해요. 그때는 이순신 장군이 전쟁도 잘하면 무인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글도 이렇게 잘 쓰신 거 보니까 문인이고 무인을 아마 문무를 겸비하신 아주 대단한 선비인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한 4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그게 참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이순신 장군 그러면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예, 그렇죠. 거북선. 그거는 아마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 그렇게 떠오를 정도로 그 거북선이라는 그 배가 전쟁터에서 최초로 그게 철 갑으로 된 그 전쟁에 쓰이는 그 배였대네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살아가는 것도 참 파란만장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을 세워도 또 상대방으로부터 또 해침을 당해갖고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또 나오셨다가 하여튼 이순신 장군의 그 일기를 보면은 전쟁 동안이니까 그 7년이나 된대요. 그 임진왜란이 얼마나 참 무서운 전쟁이고 힘든 전쟁인가 하면은 임진왜란 그때 죽은 사람만 해도 국민의 그때 조선시대잖아요. 그때가 3분의 1이 세상을 떠났다니까요. 거기다 또 일본에 잡혀도 많이 갔고 뭐 배가 굶주림에 많은 세상도 떠났고 그래서 많이 이제 국토가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정도니까 굉장한 게 전쟁이었었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그 명량이라는 영화에서도 이게 나오잖아요. 13척의 배를 가지고 백몇 척의 일본군을 무찔렀다는 거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알리지 말라고 그 정도로 아주 자기 임무에 충실했던 이때가 선조시대라고 그러네요. 조선시대. 근데 이제 그때 먼저 이제 전쟁에 이제 그 기분이 보이니까 이제 통신사를 일본에 보냈는데 한쪽 하는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한쪽은 우리가 전쟁하려면은 우리가 많이 병력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조왕의 참 여러 가지 업적도 좋은 게 많지만은 선조대왕의 그 무능 또 거기다 또 떠나서 궁을 떠나서 딴 데로 피신도 했을 때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그 경복궁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경복궁이 그때 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난중일기에 나오는 이제 이 얘기 이순신 장군의 얘기만 하제도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죠. 참 거북선 우리가 아주 상징하는 게 이순신 장군 그럼 거북선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여기도 보면은 난중일기 전쟁 때 쓴 일기란 소리겠죠. 여기도 계산량 1593년 이렇게 연을 썼죠. 월 음력으로 5월 4일 양력으로는 6월 2일 여기는 이제 날씨가 여기는 하나 빠졌네요. 계산년 음력 5월 4일 양력 6월 2일 아주 정확하게 여기 있네요. 밑에 그 옆에가 맑다 날씨가 맑다 이제 그때 썼죠. 어머니 생신날이지만 이 토벌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축하의 잔을 올리지 못하니 장평생 한이 되겠다. 아무리 이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지만 누구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라는 거 그건 참 인간적인 그 면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사와 군관들과 같이 내려서 관역에 활 쏘는 활을 쏘았다. 이게 그날 어떻게 했다는 거 가장 자기가 가슴 아픈 게 전쟁 때문에 어머니의 생신날 한 잔에 축하의 잔도 못 올렸다는 거 그 아쉬움. 그래서 그날 관역에 활쏘기 연습을 했다. 그래서 순천 부사 가서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쓴 게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1595년 음력 7월 1일 양력 8월 6일 요 밑에도 썼네. 잠깐 비가 왔다. 이게 근데 첫 번에는 맑다 그랬죠. 근데 여기도 잠깐 비가 왔다. 나라 제삿날이라 인종 임금의 제사가 되니까는 전부 다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홀로 누각에 기대해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또 내일은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인데 그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슴에 품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전쟁터 있는 사람이 아버지 제사 어머니 그 생신에 가볼 수가 없죠. 이걸 보면 얼마나 인간적이고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나라 돌아가는 이때가 당쟁이 심했나 봐요. 동인서인 해갖고 서로 불려가지고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갈라져서 이렇게 싸울 때니까 거기다 또 선조 임금은 또 한양을 버리고 딴 데로 또 피신을 했으니 참 아주 위태로운 어떻게 얼마나 위태로운가 하면 아침 이슬 것 같다 그랬어요. 아침 이슬 해만 지면 쫙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위태로웠다고 정책을 결정할 만한 기둥 같은 그런 인재도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주들 같은 인물이 없으니까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엎치락 뒤치락 했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걸 보면은 이때가 임진왜란 그 전쟁 동안 말이라도 전쟁이 1, 2년도 아니고 7년을 계속했다니까는 그동안에 그 일을 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오포대전,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 여러 가지 몇 번이 전인데 결국 노량 대첩에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일기를 보면은 1598년 무술년 음력으로 9월 20일 양력 10월 21일 여기도 맑다. 꼭 이렇게 날씨 적어놨죠. 아침에 진군에서 나갔다 들었다 하면서 싸웠다는 거. 그때 이 명나라 여기 유기가 어깨에 적탄을 맞았으나 중상은 아니었던 게 명나라가 와서 이제 원군으로 도와준 것 같아요. 명나라 군인들이 와서. 그래서 명나라 군사가 11명이 적탄이 왜군에 맞아 죽고 그리고 지세포 만호와 오포 만호가 적탄에 맞았다. 이거를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원문을 보면은 그걸 이제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일일이 이거를 그때 맞춰서 참 이게 번역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대로 치면 이게 조선시대라는 거. 지금부터 400년 전 얘기인데 꼭 마치 어저께 전쟁같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잘 쓰신 거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정말 문무를 겸한 위대한 조선시대의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이라 그러죠. 우리가 충무공 그거하고 여기 이제 일기는 어느 시대에 쓴 겁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정리하는 그 난이 있어요. 그 일기는 어느 시대에 썼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얘기한 조선시대죠. 1593년 이 일기가 쓰인 이제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주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가 하면은 아침 있을 것 같았으니까 아주 위태로운 어수선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었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어머니 생신에 가지 못한 마음이 드러나기는 언제 썼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봤죠. 오늘 1593년 음력 5월 4일 어머니 생신이지만 가보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 일기는 언제 썼습니까? 그것도 이제 보면 우리가 아까 읽은 거 나라가 아침 이슬과 같이 이렇게 아주 시끄러웠다는 게 1595년 음력 7월 1일 그날 쓴 일기가 이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 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순신 장군의 이 일기를 보면은 임진왜란이라는 게 얼마나 커다랗고 큰 오래된 전쟁이었는가. 그래서 문화재 이제 골동품 같은 것도 이제 거래할 때요. 임진왜란 전에 썼던 모든 거하고 임진왜란 후에 거하고 가격이 틀려요. 그만큼 국민이 3분의 1이 죽을 정도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다 없어졌겠죠.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전쟁이었다는 그 전쟁 임진왜란 시대 그때 이제 그 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우리가 보더라도 이거는 개인의 일기가 아니라 나라 전체 일기로서 우리가 두고 그때 무슨 누구하고 싸웠는가 뭐를 썼는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전쟁의 그 무서운 거 평안한 세상에 오기를 바라는 거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서 이 난중일기를
우리가 아주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